최용기의 십장생 영어 3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0살인 셰류진 씨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둘째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쭉 이제 남녀가 만나고, 그다음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뭐 헤어지고, 이것까지 봤네요. 근데 이번에는 헤어지지 말고 마무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표현은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걸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35번째 시간에는 그 아이를 어릴 적에 육아라고 그러죠. 길러보고 힘들어보고 하는 걸로 이제 남녀가 만나는 얘기는 한번 이제 맺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표현은 뒤에 뭐 배경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신과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표현들을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저기 앞에 어휘랑 그 다음에 콩글리시를 빼고 그 다음에 표현을 조금 더 늘려서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언뜻 임신과 관련된 표현들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이 표현들이 말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이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임신하다라는 표현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have a born이라고 born은 아시죠? 오븐 안에 번을 가졌다라는 말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오븐이 되고 이게 아이가 번이 되는 것 같은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조금 경망스럽게 느껴지나 우리가 왜 슬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have a bun in the oven이라고 하면 이게 뭐 어른들에게 막 쓰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모르죠. 왜 왓츠업이라는 인사말이 지금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지만 이게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야 이건 안 좋은 사람들이나 쓰는 말이야 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나이 연령대 상관없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표현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랭 사전에 보면 등재가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또 격식 있는 표현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신이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 나오는 pregnancy라는 말을 쓰죠. 자, 그리고 근데 이 단어 말고도 pregnancy 말고도 이런 표현도 임신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임신 테스트 그거 아시죠? 줄이 하나 가고 두 개 가고 하는 그걸 pregnancy test라고 한다라는 것도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I think 내 생각에 I have a bun in the oven 이라고 하면 와, 나 임신한 것 같아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a bun in the oven 이란 말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really? 진짜? 정말? Did you take a pregnancy test라고 하면 너 그러면 그 임신 테스트는 해봤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 단어가 가장 포멀한 그런 임신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아이를 가지다라는 말로 요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임신하다라는 말로 또 다른 표현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임신하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주 흔하게 쓰는 말로 expecting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을 하면 우리 입덧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덧하면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뭘 찾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다행히 좀 이렇게 이렇게 고생 없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입덧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참 쉽지 않죠. 입덧? 그러면 언뜻 이런 단어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입덧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 이렇게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요 뒤에 있는 게 좀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 멀미 같은 경우를 차 멀미 같은 걸 motion sickness라고 그러거든요. 요런 상태가 뭔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못하고 좀 안 좋고 이러는 상태를 sickness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뭐 병이라고 기억해 두셔도 되고 어쨌든 입덧하는 것을 영어로 morning sickness라고 한다라고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heard you are expecting 이라고 하면 여기 네가 기대한다고 들었어 같은데 이게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뭐가 되냐면 나는 네가 임신했다 들었어 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른들 중에는 어떤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냐면
be in the family way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가족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이 말 역시 이제 아이를 가진 것 같구나, 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됐구나라는 이런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pect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니까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delivery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이냐면 얘가 분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이는 경우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는 delivery라고 하면 이제 배달, 전달, 택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얘가 분만을 의미해서요. delivery room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어디냐면 거기가 분만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 사람들의 종교적 가치관이 언어에 좀 투여가 되어 있는 건데, 즉 왜 전달이 되는 거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땅에 내리는 건데요.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내리는 거여서 그래서 전달하다, 배달하다라는 delivery라는 말이 분만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야, 네가 임신했다 들었어 라고 했더니 yes, I've been getting a lot of morning sickness 라고 하면 실은 내가 굉장히 좀 입덧이 아주 많이 심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덧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자, 임신했다라는 표현 지금 앞에서도 하나 배우셨죠? 앞에서 임신했다는 표현으로 뭐 배우셨어요? 앞쪽에서 하나 have born in the oven이 조금 이제 슬랭 같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신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번에 배운 게 expecting이 아주 formal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 the family way라는 말을 써서 그게 또 임신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진통하다.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참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 공부했는데 이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참 묘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진통을 시작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go into labor이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go into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고요. 얘가 명사로 진통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진통을 시작하다라는 말은 start라는 말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I just started labor이라고 하면 나 지금 막 진통이 시작됐어요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go into labor 이것도 대단히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출산 예정일 이것도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뭔가 기일이 된 날 이런 걸 의미하는 do라는 단어를 써서 baby do라고 하면 얘가 출산 예정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when am I going into labor 이라고 하면 제가 언제 진통을 시작하죠? 언제 진통이 시작될까요?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그랬더니 when is your baby due? 라고 하면 언제가 출산 예정일이죠? 라는 얘기입니다. 뭐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두 개가 조금 내용상 약간 어울리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챙기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유사하게 가기는 하나 꼭 이렇게 소위 딱딱 들어맞는 대화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 점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통, labor, 그 다음에 진통을 시작하는 거 go into labor, 그 다음에 start 써서 그냥 started labor이라고 써도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자, baby due라는 말이 이게 뭐가 되냐면 출산 예정일이 되는 거고요. 자, 만삭이다. 배가 완전히 불렀다라는 얘기. 이게 언제 애를 낳을지 몰라라는 이 말을 영어로 be due any day라고 합니다. 이게 좀 전에 뭐였어요? 이게 출산 예정일이죠. 이게 아무 때나 이제 출산 예정일인 겁니다.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우리말의 만삭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수. 야, 이건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양수는 뭐라고 하냐면 amniotic fluid라고 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양수 검사 이런 거 쓰면 amniotic fluid test 이런 말을 쓰는데 실제로 양수가 터졌다라는 이런 말을 쓸 때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건 뭐라고 하나 한번 볼까요? 자, my wife is due any day라고 하면 이제 애가 언제 나올지 몰라 이런 말입니다. 꼭 만삭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be due any day라고 하면 우리 마누라 이제 언제 이렇게 애를 낳을지 몰라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ambulance를 불러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만약에 water breaks 이게 뭘까요? 이게 양수가 터지다라는 얘기입니다. send me an ambulance라고 하면 앰뷸런스 좀 보내주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my water broke 그때는 과거 쓰겠죠. my water broke 그러면 제가 양수가 터졌습니다. 앰뷸런스 보내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 다 정리 한번 잘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배웠던 표현들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임신하는 거
have a bun in the oven이라는 우리가 조금 슬랭 같은 표현도 하나 배워봤고요. 임신 테스트로 쓸 때 가장 보편적인 임신이라는 단어는 pregnancy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봤습니다. 자, 두 번째 임신하다라는 말은 그거 말고도 pregnant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면 expecting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하나 또 가르쳐 드렸죠? in the family way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임신하다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입덧은요, morning sickness라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거 하면서 우리 또 하나 더 배웠던 게 뭐였죠? 멀미라는 말도 비슷하게 motion sickness 이런 말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웠던 표현들은 진통을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진통은 labor 쓰면 되고요. 진통으로 들어가다라는 go into labor 또는 start labor이라고 써서 진통을 시작하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출산 예정일은 뭐라고 했더라? maybe do라고 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고 보니 오늘은 한 화면이 더 늘었다고 그죠? 표현을 이제 조금씩 더 추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삭이다.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 라는 말을 any day라는 말을 붙여서 be due any day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는 아주 어렵게 amniotic fluid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수가 터지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었죠? water break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y water broke 그러면 제가 양수가 터졌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또 역시 좀 재밌는 표현들을 8개 정도 골라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기를 때 생기는 몇 가지 그런 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왜 나는 이걸 모르지? 하는 재밌는 표현들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